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이 내일 진행됩니다. 야당은 그동안 폭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탄핵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의원이 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여당에서 1명만 더 찬성하면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국방부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김용현 전 장관의 보안 휴대전화인 비화폰을 확보했습니다.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환율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유학생의 부담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아끼고 있지만 학비 부담으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인기가 많은 스탠리사의 여행용 텀블러 260만 개가 리콜됐습니다. 해당 제품이 열에 노출될 경우 뚜껑 나사가 수축돼 사용 중에 분리될 수 있어 화상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이 내일 이뤄집니다. 야당은 새로 드러난 내용들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강조하면서 탄핵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표결은 한국 시각으로 토요일 오후 5시, 미 서부 시각으로 금요일 밤 자정에 시작됩니다. 오늘 첫 소식 김상민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 6당이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해 1차 탄핵 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지 닷새 만입니다. 야 6당은 1차 탄핵안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죄 구성 여건인 국헌 문란 행위를 했다는 기본 틀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폭로된 내용을 포함해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특수전 사령관에게 직접 지시하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뿐 아니라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새로 담았다는 겁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의 경도된 인사를 임명해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했다 등 외교 안보 노선을 비판하는 내용은 2차 탄핵 소추안에서 빠졌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내용이 다른 야당의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1차 탄핵안에 포함됐지만 삭제하고 탄핵과 직접 관련 있는 사안 중심으로 문안을 다시 작성하라는 이재명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이념적 편향 외교와 대일 굴종 외교에 대해 비판하였을 뿐 한미일 협력은 당연히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보고하고 내일 오후 5시 표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네, 두 번째 탄핵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의원이 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여당에서 1명만 더 찬성하면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친한계 의원 중 일부가 찬성으로 더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 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친한계 진종호 최고위원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국민의힘의 가치와 철학을 명백히 훼손한 걸 깨달았다고 결심을 굳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토요일 국회에서 진행될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임을. 친한계 한지아 의원도 SNS에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거라며 표결에 참여해 바로잡겠다고 적었습니다. 사실상 탄핵 찬성에 동참한 겁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 김혜지, 김상욱, 조경태, 김재섭 의원에 이어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탄핵 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범야권 192석에 더해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여당에서 1명만 더 찬성하게 되면 탄핵안은 가결될 수 있습니다.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표결에 참석하겠다고 한 여당 의원은 최소 9명입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가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친한계 의원들 중 일부가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실상 탄핵 방어선이 이미 무너진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어제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 짚어봅니다. 닷새 전 국민들께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던 윤 대통령이 어제는 확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 없이 정당한 계엄이었다고 거듭 주장했고 사퇴도 거부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지난 7일 대국민 사과 담화 이후 침묵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닷새 만에 국민 앞에 섰습니다. 시작부터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며 야당을 겨냥한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며 이번 계엄의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름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이 대표 유죄 선고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해 거짓 선동을 만들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문란 행위 아닙니까? 29분 동안 이어진 담화 내내 대통령의 통치 행위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며 계엄 정당성을 강변했지만 민주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위헌, 위법적 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없었고 자진 사퇴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민주당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내란 속의 윤석열의 광기를 보았습니다. 즉각 사죄하고 퇴진함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국민과 국회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내란을 끝내지 않겠다는 협박입니다. 이번 대국민 담화는 대통령실 브리핑룸이 아닌 접견실에서 사전 녹화됐으며 영상 제공도 예고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계획을 미리 전달받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오늘 영장심사를 받습니다. 국방부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김용현 전 장관의 보안 휴대전화인 비화폰을 확보했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어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들이 비상계엄 사태에 단순 가담한 게 아니라 참여하고 지휘했다고 판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자정을 넘겨 청구했습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 담화 중계로 비상계엄을 알았다고 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장님, 예. 대통령 계엄,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나요, 처음에? 언론 통해서 알았습니다. 언론 통해서.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반 전인 지난 3일 밤 7시쯤 윤석열 대통령이 조 청장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동석했습니다. 계엄 선포 후에도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수차례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조 청장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국회에 5개 기동대를 배치하고 김 청장에게 국회 봉쇄를 지시한 걸로도 조사됐습니다. 김 청장은 포고령 발령 직후 여러 차례 국회 통제를 직접 지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특별수사단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계엄사령부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습니다. 자료에는 계엄 선포를 전후해 계엄사령부가 상황실로 사용했던 합참 지하 지휘통제실의 3, 417 CCTV 영상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또 국방부 청사를 압수수색해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쓰던 보안 휴대전화 단말기인 비화폰을 확보했습니다. 비화폰 서버를 따로 운영하던 수도방위사령부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SBS 이태원입니다. 네,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환 시장이 크게 불안해지고 환율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유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생활비를 아끼고 있지만 학비 부담으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UCLA 대학에 입학한 유학생 김가연 씨.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써야 하는 상황에서 최근 환율이 급등해 외식을 자제하는 등 생활비 절약에 나섰습니다. 우버나 이런 거가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학식을 이미 돈을 내놓고 그 안에서 사 먹는 시스템이 있는데 소비를 할 게 있으면 그 이미 낸 것 안에서 소비를 하고 그런 불필요한 지출을 안 하는 그런 식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학생 신분으론 교내 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 미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제한되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부 유학생들은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휴학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교환학생을 생각해서 그냥 한국으로 연세대학교나 이렇게. 현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는 건 유학생들뿐만이 아닙니다. 체류 기간이 길수록 달러화로 교환해야 하는 유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주재원 등은 더욱 큰 부담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이들 둘을 이제 유학 보내고 계신 분은 두 아이 학비를 보내려다 보니까 지난 학기 대비 거의 요즘 한 1,000만 원 이상 더 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학비뿐만 아니라 뭐 다달이 용돈 보내는 거마저도 이게 거의 뭐 몇십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아이들한테 보내주는 게 부담이 많이 되죠. 한국에서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함께 원달러 환율은 15년 8개월 만에 1,445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계엄 사태는 해제됐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환율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안정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불확실한 한국의 정치 상황과 고환율 시대에 유학생과 주재원 등 개개인의 씨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북한의 개입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해본 유일한 사람이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타임지 올해의 인물 선정에 맞춰 공개된 인터뷰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주요 외교안보 문제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을 복잡하게 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협상을 위해 마주 앉을 것이라며 두 사안이 각각 또는 동시에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They would have never happened, but now they have happened, and I want to get them solved.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 개입은 상황을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 국무위원장을 알고 매우 잘 지낸다며 자신이 아마 김 위원장이 제대로 상대한 유일한 사람일 거라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데 대해선 중대한 확전이자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이를 허가해준 바이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중동에서 생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문제보다 복잡하지만 해결이 더 쉬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 전쟁을 언제 끝낼지 약속했냐는 질문엔 말하고 싶지 않다고 답을 피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12.3 계엄 사태 전인 지난달 25일 실시된 것으로 한국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측은 다음 달 20일 취임식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초청했다고 밝혔는데 중국 지도자 초청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펄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건강을 위한 건강식품.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만든 것인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직 유한양행 전용 뉴질랜드 사슴 농장의 최상급 통로경과 유한양행 전용 인삼 농장의 6년근 통홍삼, 엄선된 한약재를 1등 제약회사 레시피로 한국식약처 우수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시설에서 만든 활력 증진 천수단, 그리고 전녹용 홍삼과 전홍삼. 213-738-1188 셀리온.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어깨 아파?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유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유효소환. 효소와는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한밤중 길을 걷던 아시안 여성을 폭행하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30대 남성이 자신에게 적용된 증오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올해 38살 제시 알렌 린지가 지난 2021년 커버시티에서 한 아시안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증오범죄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1년 6월 커버시티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길을 걷던 여성을 따라가며 그녀에게 라이터나 담배를 달라고 요구했고 여성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여성을 향해 아시안 남성, 한국인이라고 칭하며 당신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인사도 못하냐며 여성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머리와 귀에 입은 상처로 11바늘을 꿰매야 했으며 1년 동안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렸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은퇴해 편안한 생활을 하려면 최소 230만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 전문 사이트 고뱅킹 레이트는 캘리포니아주에서 65세에 은퇴해 20년간 편안한 생활을 하려면 최소 234만 510달러가 필요하다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생활비 수치 등을 바탕으로 조사한 건데 이는 310만 5천 달러인 하와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은퇴 비용이 가장 적게 필요한 곳은 웨스트 버지니아주로 43만 4천 달러였습니다. 인기가 많은 스탠리사의 여행용 텀블러 260만 개가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판매된 스탠리사의 스위치백과 트리거 액션 머그 제품이 리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이 열에 노출될 경우 뚜껑 나사가 수축돼 사용 중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화상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이유로 뚜껑이 분리된 사례는 91건, 화상을 입은 사례는 38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스탠리 고객센터에 연락해 다른 뚜껑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시즌 남가주 지역에서 선물용 기프트카드 사기가 급증하면서 경찰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애너하임 경찰은 최근 소매점에 진열된 기프트카드를 이용한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기범들이 기프트카드를 몰래 훔쳐 카드 번호와 핀 넘버를 빼낸 후 다시 포장해 진열대에 돌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고객이 카드를 구입하고 돈을 충전하면 바로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기프트카드 구매 시 뒷면 포장지가 긁히거나 찢긴 흔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미국 계란 가격이 2년 전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르면 계란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해 11월 이후 38%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에만 가격이 8% 올랐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갑자기 퍼진 조류 독감 때문에 공급량이 감소했고 거기에 더해 연말연시 계란 수요가 높아지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겁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초 계란 수요가 줄더라도 조류 독감의 원인이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 계란 가격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내다봤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중국인 해커를 공개 수배하며 최대 1,000만 달러의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중국 청두에 본사를 둔 사이버 보안 기업 스촨 사일런스와 이 회사의 직원이자 해커인 관티엔펑이 해킹으로 얻은 데이터를 중국 기업과 정부 기관에 판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티엔펑은 지난 2020년부터 전 세계 약 8만 1,000개의 방화벽 장치를 공격하며 각종 서비스와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이 중 2만 3천 개는 미국 기업 소유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이들이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포함한 데이터를 훔치고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어 감염시켰다며 미국 내 이들의 자산을 모두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방검찰은 관티엔펑을 미국 기업들을 포함해 전 세계 수천 개 기업의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어제 열린 오렌지 카운티 한인 상공회의소 연례 갈라 행사에서 윤만 현 이사장이 제47대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윤 신임 회장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 소상공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필수 정보를 제공하는 실질적 지원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올해 갈라에서는 라이프타임 부동산의 타미김 대표가 최우수 기업인상을, 아이월드 이원재 대표가 베스트 비즈니스상을 수상했습니다. 상공인들이 대부분 영소 소형 업체들이 많습니다. 중간 시장들을 파고들 수 있는 그런 활동들, 그리고 세계 한인 비즈니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연결한 많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들과 연결을 해서 1.5세들이 앞으로 나가서 한인 사회에서 더 큰 발전을 위해 일을 할 수 있게 뜻깊은 상을 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업인이 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선거에서 당선된 데이브 민 연방 하원 의원과 프레드 정 플러튼 시의원을 포함해 한인과 주류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시 한국 소식입니다. 탄핵안 표결을 앞둔 여당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는 의원총회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담화는 내란죄를 사실상 자백한 거라며 탄핵에 찬성한다고 하자 그 말을 듣던 윤석열계 의원들이 곧바로 강하게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원내대표 선거 직전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사실상의 내란 자백이라며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자고 제안하자 친윤계 의원들이 고성을 지릅니다. 자, 반말하지 마시고 임종덕 의원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당대표 사퇴 요구까지 공개적으로 나오자 친한계 의원들도 참지 않았습니다. 친윤계는 한 대표를 겨냥해 국민의힘이 한동훈만의 당이냐, 가벼워도 너무 가벼웠다며 집중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한마디 상의를 하고 그러한 결정을 하시든 또는 발표를 하시든 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맞는 것이라. 앞서 비공개 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개파 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출근한 걸 두고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이 이선 후퇴 약속을 깬 것 아니냐고 문제 제기를 하자 친윤계 김민전 최고위원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란 취지로 맞받은 겁니다. 친한계 일각에선 모레 두 번째 대통령 탄핵안 무기명 표결에서
친윤계가 찬성표를 던진 뒤 가결 책임을 한 대표에게 몰고 배신자 프레임을 유도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탄핵안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탄핵안이 통과된 거에 대해서 사퇴를 해라. 이런 요구가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당대표는 거기에 맞서 싸웠는데 한 대표는 SBS에 우리는 계엄을 막은 정당이라며 계엄을 막은 정당이 계엄을 옹호해선 안 된다고 밝혔는데 주변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을 수습하고 해결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책임감을 보이는 일이 어떤 것인지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 결과에 따라 여당의 집안 싸움이 더 불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도 더 얼어붙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집값도 상승세를 멈췄는데 특히 주택을 270만 호 공급하겠다던 현 정부의 정책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노동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임기 내 주택 270만 호 공급, 윤석열 정부가 2022년 8월 첫 부동산 정책으로 내놓은 목표입니다. 지난 정부의 주택 정책은 수요만 옥죄다 실패했다며 재건축과 재개발 활성화 등으로 공급을 지속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거였습니다. 270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서울에 50만 호, 정비 사업을 통해서 도심에 52만 호, 공공택지, 신도시 등에는 88만 호가 공급이 됩니다. 목표대로라면 인허가만 지난해 47만 호, 올해 54만 호 규모로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실적을 보면 모두 미달했습니다. 준공 실적을 봐도 지난해와 올해 각각 3만 4천 호, 17만 9천 호가량 부족합니다. 높은 금리와 오르는 공사비로 민간 공급도 위축돼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엄발 전국 혼란까지 겹쳤습니다. 국정운영 동력은 상실되고 관련 법 논의조차 불투명합니다. 특히 현 정부 공급 대책의 핵심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원 특례법 제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모두 야당 동의가 필요한 국회 법 개정 사항이고 그린벨트 해제 또한 야당과 견해차가 큽니다. 정부에서 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 것과 갖고 있지 않는 것은 부처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획들을 잘 실행하지 않는 문제점들이 일단 정부는 공공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란 입장입니다. 대외 불확실성 등 찬반응으로 민간이 움츠릴수록 공공이 더욱 뜨거운 빛을 내리죠. 민생 경제에 훈풍이 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로 관망세가 짙어진 시장은 이미 전국 혼란에 따른 불확실성을 추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30주 만에 수도권 아파트 상승세가 멈추고 서울의 경우도 서대문과 동작 등지가 하락세로 전환해 상승폭이 줄어드는 등 급격히 얼어붙는 모양새입니다. 거래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주택 공급 실패까지 겹칠 경우 향후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1조 원에 달하는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는 어떻게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던 소비자들은 대한항공에서도 원래 가치대로 쓸 수 있는 건지 관심이 큰데 권영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공급 좌석수를 아시아나항공이 시장에 매물로 나온 2019년 대비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항공권 가격도 2019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했고 기내식과 수화물, 라운지 등도 2019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문제는 마일리지입니다. 올 3분기까지 아시아나항공 이용자들이 보유한 마일리지는 모두 9,814억 원어치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가치를 더 높게 인정하는 게 현실입니다. 사용 금액에 따라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신용카드의 경우 대한항공은 1,500원당,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씩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통합 비율은 1대 0.7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경우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보유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내가 그 궁금증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양쪽 다 가지 있는데 공평하게 같이 일로 쳐줬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대 0.7이라는 마일리지 통합 비율은 협의된 내용은 아니라며 마일리지 가치 평가는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마일리지 합병 비율 관련해서는 이제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당연히 유불리가 갈릴 수 있고 또 피해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대한항공이랑 계속 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좌석 예약에 사용하는 마일리지는 가치를 동일하게 인정하고 물건 구매 등에 사용할 때는 차등을 두는 이중평가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내년 6월까지 마일리지 전환 비율을 정해서 공정위에 보고한 뒤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SBS 권영인입니다. 사회보장국이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시티칼리지가 오는 14일 한국어 수업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LA시티칼리지는 LA 총영사관과 함께 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역사, K-팝 수업 등을 위한 교육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LA시가 야외 식사 프로그램 신청 마감일을 연장했습니다. 캐런 베스 LA시장은 비즈니스들을 지원하고 번성을 돕기 위해 알프레스코 프로그램 신청 마감일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 지역에 눈폭풍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캐시 호쿨 주지사는 내일까지 뉴욕 북부 지역에 최대 2에서 3피트의 눈과 시속 30에서 45마일의 강풍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들이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이 내년부터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사회보장국은 내년 1월 6일부터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예약을 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취약계층이나 군복무자, 긴급지원이 필요한 주민은 예약 없이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사이스 카운티에 식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카운티 정부는 10일 밤부터 일부 지역의 수도관 파열로 인한 복구 공사로 인해 수돗물 공급이 일시 중단됐고 식수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어깨 아파?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U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U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기아 다운타운 LA에서 여러분의 다음 차량을 만나보세요. 500대 이상의 신차와 인증된 중고차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드립니다. 처음 구매하시는 분부터 다양한 신용 점수를 가진 고객분들까지 한국인 매니저 애덤 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고객을 위한 특별 혜택도 마련돼 있으며 렌터카나 라이드쉐어 차량을 이용 중인 고객님께도 도움을 드립니다. 가솔린,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기아 다운타운 LA에서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한국인 매니저 애덤 김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